안녕하세요. 닥터 빵쌤입니다. 오늘은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성신부전은 모든 질환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인데요. 병을 이야기하면 그 병 자체로 생기는 병이 있고요.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감기는 그냥 감기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감기예요. 근데 만성신부전 자체를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그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은 원인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가 됐다, 고혈압이 됐다, 신염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원인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신부전을 이해하려면 만성신부전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성신부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병을 이해하면 이 만성신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질환을 잘 치료하면 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이란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만성신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이 좀 더 진행해서 신장이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태를 말기신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대체요법이라는 것은 신장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신대체요법의 대표적인 거는 혈액투석, 그 다음에 복막투석, 그리고 최근에는 신장 이식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장대체요법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신부전의 신규 발병률이 2010년 9,000명에서 2022년 18,000명으로 2배 이상 갑자기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병률도 2010년 59,000명에서 2022년 135,000명으로 2.3배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전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명이 증가입니다. 오래 사실수록 이 만성신부전이 생기는 그 합병증에 있는 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 또는 뭐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생존율이 늘어나면서 만성신부전의 신규 발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옛날에는 건강검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나서야 만성신부전이 진단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만성신부전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건강검진에 의해서 이 신규 발병률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당뇨의 증가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만성신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바로 당뇨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뇨가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신부전 환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성신부전에서 더 진행해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태를 말기신부전이라고 했잖아요. 암도 아닌데 왜 말기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말기암은 말 그대로 그냥 갈 때까지 간 암을 얘기하는 거고, 만성신부전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거의 정상을 이야기하고요. 2단계는 신기능이 살짝 저하된 경우인데 뭐 거의 정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부터 저희가 주의하는데, 3단계부터는 약제 선택도 좀 달리하고 따로 관리를 해서 신기능이 어떤지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단백뇨라든지 알부민뇨가 있는지 이런 체크업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요. 4단계는 이제 투석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4단계에 들어가면 투석을 언제 할 건지, 투석을 해야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준비하는 단계를 4단계라 하고요. 5단계는 신장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은 보통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5단계가 되면 이런 기능들이 거의 사라지는 단계가 돼요. 이 5단계가 됐을 때 신대체요법을 하지 않으면 몸에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수분 제거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큰 위해가 되거든요. 말기신부전이라는 거는 이 단계상 맨 아래에 있다는 뜻이라서 말기암하고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1기암의 5년 생존율이 92% 정도 합니다. 2기에서 3기암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혈액투석 환자가 5년 생존율이 75%입니다. 이 말기 신부전 환자 중에 투석을 하는 환자가 암 환자로 따지면 2, 3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막투석인 경우에는 혈액투석보다 더 낮습니다. 5년 생존율이 60%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60에서 최근에는 많이 올라서 75%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혈액투석을 하건 복막투석을 하건 암 환자로 치면 한 2, 3기에 해당할 정도로 이게 암 환자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기 신부전의 사망 원인을 보면 왜 암 환자와 비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기 신부전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2위가 감염 질환, 그다음에 3등이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심부전을 이야기하고요. 감염 질환은 폐렴이라든지 복막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균 때문에 생기는 병을 말하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그 뇌혈관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그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는 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병들은 그 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한 병인데, 이 만성 신부전이 되면 이 중한 병들이 합병증으로 따라오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암 환자와 비교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병인데 이런 병을 유발하는 질환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만성 신부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이 되더라도 악화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1등 원인 질환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가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질병은 고혈압이고요. 고혈압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등은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원인 미상이고, 4등이 사고체 신형, 그다음에 5등이 낭성 콩팥병입니다. 그러니까 당뇨와 고혈압을 합치면 48%, 20%니까 거의 70%,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 병원도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체감적으로 한 80% 이상이에요. 당뇨병이 거의 절반 이상이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두 질환이 가장 원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인 질환이 다른 질환이라 하더라도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는 당뇨와 고혈압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만성 신부전을 치료할 때는 당뇨와 고혈압을 꼭 같이 결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을 치료하는 포괄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을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치료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 고혈압과 당뇨가 다 들어있어요. 거꾸로 당뇨의 포괄 치료에도 이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이 있고, 고혈압을 치료하는 포괄 치료에도 당연히 당뇨와 만성 신부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나는 콩팥 기능이 정상이래,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랑 나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 질환이 1등인 원인 질환이 당뇨, 2등이 고혈압이고, 이 두 가지가 대부분 만성 신부전의 원인 질환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만성 신부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료제도 잘 선택하셔야 되겠고, 이게 악화되거나 발병하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 잘 찾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다음 편에서 제작을 할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